반갑습니다. 다쿠TV의 다쿠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최근에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지금 하는 날짜가 7월 오늘 22일 수요일인데요.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5시 정도 됐는데요. 새벽부터 나와서 일을 하고 제가 지난주 주말부터 해서 조금 생각했던 내용을 좀 정리해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요. 7월 10일 부동산 종합 대책이 나왔는데 진짜 내가 그 부동산 대책을 보고 나서 정말 내가 화난 진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또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제 생각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면 조금이라도 공감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저 사람 생각이 저렇구나, 타인의 생각이 또 저렇게 될 수 있구나라고 조금은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대학교 나와가지고 취업하고 직장생활, 또 육아, 결혼하기 전에 또 육아, 거의 평범한 우리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이런 절차를 이렇게 시간적인 베이스를 하고 성인이 되어가면서 돈도 벌고 또 결혼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아닐까. 반대로 이제 오늘 이 영상에서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큰 돈이 많으신 대기업 재벌의 자제분들이라든지, 물론 그런 영상을 보실 분은 없겠지만 또 엄청나게 집이 많고 사업적으로 잘 되고 돈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그렇게 필요가 없는 분이라면 이런 내용을 또 이런 해당되는 내용을 이분들에게 또 직업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좀 제외를 하고요. 이런 풍요로우신 분들 제외하고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이런 인생이 보통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조금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말씀드렸지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솔직하게 저 사람의 입장 한번 들어보자. 오늘 제가 그때 7월 10일 대책이 나오고 나서 정말 제가 한 며칠 동안 고민을 해보고 제 나름대로 정리도 해봤는데 제가 정말 화가 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도 계속적으로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2010년도 11년도 거의 이제 만 10년 정도 돼가는데 부동산 투자를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하게 되고 관심이 있어지고 책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또 강의도 가면서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실제 투자를 했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저는 계속적으로 제 주변에 있는 친구, 제 주변에 있던 회사 동료들보다는 상당히 많은, 제 스스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절제의 삶을 계속적으로 저는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 건물 옆에 주차 세워놨던 지난번에 영상에서 한번 언급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2000년대 20년 됐죠. 2000년식에 있는 현대 그랜저 XG를 아직까지도 저는 계속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고요. 매달 지금 제 직장 생활부터 해서 적금 드는 것도 계속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 어떤 거 있겠습니까? 또 아이들 키우다 보면 부모 입장에서 또 어떤 것도 좋은 거 먹이고 있고 좋은 거 입히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런 부모가 다 똑같겠지만 저는 지난번에 한번 짧은 글에서도 언급드렸었는데 엄청나게 좋은 비싼 옷도 사준 적도 없고 제가 지지난달인가 처음으로 제가 애들 첫 새 옷을 제 돈으로 한번 사준 적이 있는데 지금 애가 첫째는 9살이고 둘째는 5살이 됐지만 그 전까지 계속적으로 중고로 사서 입힌다든지 또 얻어 입힌다든지 또는 와이프가 한 번씩 보고 대량으로 이렇게 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가 제 돈으로 제 아이들의 옷을 사준 적은 그때 몇 달 전에 처음이었습니다. 그거 말고도 소비를 절제하고 제 와이프 흔한 반지 하나, 결혼 반지 이런 거 제외하고 목걸이 하나 사준 적도 없고 와이프에 대해 명품 가방 지갑 하나 단 한 차례도 사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와이프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절제, 또 해외여행 그런 거 요즘 많이 가시죠. 저는 예전에 이제 결혼했을 때 신혼여행 10년 전 일이지만 그때 괌에 한번 갔던 신혼여행 또는 부모님 모시고 또 같이 갔었던 또 이런 제주도 여행 2번을 제외하고는 여행다운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녀본 기억도 별로 없습니다. 명품도 산 적 없다 말씀드렸고 돈을 모아가지고 빨리 이 돈을 모아서 나는 조금이라도 이 월세를 받든지 또는 내가 지금 자산이 적기 때문에 내 자산의 규모를 빨리 좀 키우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때 선택했던 것이 바로 부동산인데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돈도 없이 종잣돈이 없이 내가 투자를 나 투자 이제 올해부터 해야 되겠어 이제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만 먹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내가 뒷받쳐지는 것이 바로 종잣돈이 필요한 것이죠. 이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절제라는 월급을 내가 통해서 내 가족들과 나와 같이 한 달에 월세를 이렇게 관리비를 내고 생활비 쓰고 식비를 내면서 한 달을 보통 우리 살아가지 않습니까? 월급 받아가지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생활을 절제를 해서 타인이 엄청나게 좋은 비싼 명품을 간다거나 해외여행 갈 때 그것을 가지 않고 적금으로 차곡차곡 모아서 1년에 최소 한두 건씩 정도는 계속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월세를 받는 투자 또는 추후에는 계속적으로 내 자산 규모를 늘리는 투자 계속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이런 단기적인 투기적인 행동이 아닌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어가는, 저는 또 계속 말씀드렸죠. 부동산 한번 사면 저는 웬만해서는 팔지 않는 부동산을 매수를 한다, 그렇게 투자를 한다.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만 한두 차례 정도 분양권 투자를 해서 매도했다거나 제가 아파트를 사서 매도했던 한두 건 정도를 제외하고, 그 투자 방법도 그때 당시에도 최소 4, 5년 정도는 가지고 있다가 매도를 했었는데, 분양권을 나중에 등기쳐서 나중에 전세입자를 받고 그것을 등기치고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을 단기적으로 저는 바로바로 판 적도 없고, 계속적으로 장기간 임대, 또 어떻습니까? 저는 또 임대사업자를 등록했기 때문에 주변보다 시세가 상당히 낮은 그런 임대료, 전월세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계속 8년, 10년 동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떻습니까? 지금 갑자기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그때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나서서 대통령, 해당 지금 국토부 장관, 현 국토부 장관이죠. 그분이 나서가지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주세요. 공식적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너희들 세금 폭탄 매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너희들 10년 동안 연 5% 이상 올리지 말고 신고도 제대로 하고 과태료 먹일 거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공급 세금 폭탄 때린다니까. 정부에서 하도 너희들 임대사업자 등록해 계속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그러면 너희들에게 세금 혜택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임대사업자들이 저처럼 등록했다는 것이죠. 근데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했는데,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2년 전까지만 해도 해라 해가지고 겨우 했었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임대사업자 다주택자 너희들 때문에 지금 주택이 이만큼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너희들은 징벌적 이렇게 과세를 해가지고 너희들 이제 세금을 이때까지 벌었는 거를 다 국가가 세금으로 다 걷어갈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왜 억울하지 않겠냐 말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진짜 열받는 게 이것이 아니고 뒷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막 열심히 살아보는 저의 예를 들어서 과거 10년 20대 30대 젊은, 이제 막 회사 들어온 젊은 신입사원들, 또는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했던, 제가 와이프랑 했던 고민들이 있죠. 지금 이렇게 돈을 아껴 모아가지고 빨리 지금은 좀 이렇게 힘들게 살지 몰라도 10년 뒤 20년 뒤에 그때 내가 정말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정말 그때 회사를 나와야 됐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모아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해서든지 어떤 또 다른 재테크를 통해서 지금 내 자산을 늘리고 추후에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월세 투자를 하자라고 했던 사람들의 지금 이런 희망과 모든 것이 다 지금 꺾여버렸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대책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너희들은 1주택까지만 소유해. 2주택부터는 여러분들 이 법이 통과되면 취득세 너희들 8% 매길 거야. 2주택 너희들 또 3주택 12%, 너희들 취득세 12% 매길 거야. 다 세금으로 내. 사기도 전에 벌써 1억짜리 집을 사면 1,200만 원, 300만 원, 3주택자가 되었을 때는 그 정도의 세금을 내가 받고 과연 3주택 투자할 사람 있을까? 과연 올 초에만 하더라도 4.6%, 4주택 이상 돼서 4.6%만 돼도 벌벌벌 저도 떨면서 투자를 했었는데, 8%, 12% 과연 이것을 내가 감당해가지고 투자를 할 거라고 하시는 분은 과연 누가 있을까? 정말 별로 없다는 얘기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 이런 20, 30대 지금 막 하려는 사람들 있죠. 난 이제 더 이상 이제 아무 돈은 그게 없는 거야? 나 주택 하나만 가지라고? 2주택자부터는 주택세 저렇게 많이 내고 내가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 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는 말이죠. 이게 전 국민의 무주택자 아니면 전 국민의 1가구 1주택화를 시키겠다는 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 아닙니까? 더 이상 하면 너희들 취득세 통해가지고 너희들 아파트 가격이 올랐든 말았든 간에 나는 그 세금으로 다 가져갈 거야. 그들의 지금 이 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20, 30대 이분들, 정말 생각 끼어 있으신 분들, 재테크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말 이 법이 여러분들께는 미래에 정말 내 자산을 올릴 수 있고 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마저 모든 것을 다 끌어내린다는 그런 법이라고 미래에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제는 제발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덥지 않은 댓글, 이상한 댓글 폭락할 거야 하락할 거야, 그분들의 말만 믿다가 5년 전 10년 전 그분들만 말만 믿다가 하락론자 폭락론자 말만 믿다가 땅만 치고 후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최근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막 자료를 준비하다가 오늘 날짜로 기준해가지고 신문 기사를 찾아보니까 7월 22일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죠. 김태년 국회의원, 그분의 오늘 쭉 했던 기사 내용 관련해가지고 했던 기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오늘 이제 7월 20일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강화, 주택시장 개편을 통해가지고 이번 국회에 마무리하겠다. 법안 통과시키겠다는 얘기죠. 다주택자 최대한 종부세율 6%, 양도세 중과율도 최대 72%를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통과되면 내년 6월부터 적용이 된다. 제가 그래 혹시나 좀 이렇게 궁금해서 이분 있죠. 김태년, 제가 이분에게 전혀 개인적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김태년, 이분의, 올해 이제 21대 국회의원들 있죠. 재산 내역을 공개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쭉 봤더니만 옆에 띄우겠습니다. 이분의, 재산이 8억 8천만 원 정도 돼 있네요. 근데 300명 국회의원 중에
196입니다. 거의 뭐 중하위권 정도 되겠죠. 8억? 재산이 8억 정도밖에 없나? 근데 희한하게 제가 또 내용을 봤죠. 이분이 재산 관련해서 또 인터넷 기사를 딱 쳐보니까 희한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 띄워보겠습니다. 조사 대상 중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였죠. 이분이 취임 첫 해, 3년 전이겠죠. 뭐 이분 문재인 정부 취임 첫 해인 것 같아요. 재산이 마이너스에서 이후 플러스로 전환된 유일한 사례이다. 뭐래돼 있습니다. 아니면 취임 첫 해라는 것은 처음 국회의원 당선됐을 때 그때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김 원내대표는 2004년에 있네요. 2004년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순자산이 마이너스 1,000만 원이었는데 2020년 16년 뒤에 공개된 자산은 8억 2천만 원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죠? 16년 만에 어떻게 8억이라는 돈을 모았을까? 여러분들 직장인 삶에서 16년 엄청난 긴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월급 받아서 여러분들 적금 모아가지고 16억을 모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절대 불가능한 얘기죠. 아무리 국회의원 월급 이분이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이 돈을 다 모아서 적금으로 모은다? 이분이 과연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요? 또 다른 주식이라든지 이런 아무런 재테크를 하지 않고 이 재산을 모았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사진을 띄우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국민과 다선 국회의원의 재산 증가 비교, 이런 자료는 국회 공보, 정부 관보 통계청물에 나와 있는데 2006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15년 정도, 14년 정도 되죠. 가구당 평균 이런 재산은 2.4억에서 2019년에 3억 5천입니다. 근데 다선 의원 있죠. 초선이 아닌 여러 번 국회의원 하신 분들의 평균적인 재산 증가 17억 9천만 원에서 2019년 27억 6천만 원입니다. 이분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번다. 이분들이 재테크 투자, 부동산 주식 관련해가지고 전혀 하지 않고 이 정도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께는 부동산 투자하지 마. 여러분들께는 부동산 사지도 마. 1주택만 해. 2주택보다는 취득세 매길 거야. 이게 과연 맞나요, 여러분들? 일반 사람이면, 일반 국민이면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되는 건가요? 내가 내 돈 모아서, 내가 지금 절제해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저도 이런 부분이 억울하다고. 남들 다 여행 가고, 남들 다 놀러 가고, 남들 다 그 돈 펑펑 쓰면서 놀 때, 저는 10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절제하고 그 돈 모아서 1년에 한두 채씩만 계속적으로 내 자산을 불리고, 겨우겨우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내 자산 늘렸는데, 아니, 나중에 와가지고는 이게 투기꾼이다, 적폐 세력이라도 이렇게 화살 돌리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체가 문제 있었다는 자기 비판이나 자기 반성이 전혀 없고, 전혀 이렇게 돌릴 데가 없으니까 그냥 너희들 2년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했어. 너희들 그때는 괜찮은데 이제 보니까 너희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야 라고 모든 책임을 다주택 임대사업자에게 넘기는 것이 과연 올바르고 정말 자기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그런 정책이 맞나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열받았고, 마지막으로 아까 최고 열받은 거 말씀드렸죠. 이 10년 전에 제가 했던 경험, 그런 고민,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 열심히 해서 나 돈 벌어서 나 나중에 내 자녀에게도 정말 어렵지 않은 그런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고 나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삶을 살 거라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20, 30대 젊으신 분들 있죠. 이 법이 통과되면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기는 제가 볼 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부동산을 더 이상 못 사는데 주식으로만 그럼 계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또는 펀드, 해외 쪽에 여러분들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공부하셔가지고 할 자신이 있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 투자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자산 늘리셔야 됩니다. 자산을 늘리지 않고 내 월급만 받아가지고 내가 계속적으로 저 지금 다선 국회의원처럼 10몇 억을 내가 불릴 수 있을까요? 아까 보셨죠? 14년이 지나도 가구당 평균 그런 재산은 1.1억밖에 불리지 않았다.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남의 일인가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적금을 해야지 여러분들 1년에 1,200만 원입니다. 1년에 적금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1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영상. 제가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을 보고 제가 정말 열받았던 사례. 정말 20, 30대 저의 10년 전에 그분들 희망마저 꺾고 있는 이런 부동산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잘 사는 사람만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지금 당장이야 좋겠지만 점점 더 못 살아지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예전부터 초양극화 시대가 지금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모릅니다. 나는 지금 괜찮기 때문에. 근데 5년 뒤 10년 뒤에 가보십시오. 여러분들 분명히 후회합니다. 오늘 영상 한번 보시고요. 영상 다시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선택,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 지금 내가 돈을 펑펑 쓰고 있는 이런 행동 잘하고 있는 것인가? 5년 뒤 10년 뒤에 과연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지 않겠는가? 한 번쯤 고민해보고 돌아보자. 한 번쯤은 자기 반성하자. 저에게도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한 번쯤 생각해보자라는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를 가지고 혹시라도 여러분께 도움되셨거나 또 즐겁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께 또 도움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여러분들 깨셔야 됩니다. 화이팅입니다.